모든 남자의 여정에는 거울을 바라보며 낯선 모습의 반사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이는 눈에 띄는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부재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 반복되는 두려움,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며 날들은 주로 주는 해로 합쳐지고 진정한 내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미세한 형태의 고통으로 조용하고 교활합니다. 당신은 밤의 고요한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으며 그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파괴는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함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부드럽게 당신이 지금의 자신을 초월했다고 제안할 때 그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서서히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정당화를 하고 두려움과 거래를 하는 당신의 일부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조정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주의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미화나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인이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맞대응하도록 요구하며 그 불 속에서 깊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은 오래된 것을 해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 왜 당신이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왜 이제는 예전의 유머를 즐기지 않거나 익숙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추측하게 두세요. 당신의 여정을 오만함, 단절 또는 자아라고 낙인 찍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은 오래된 세상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세상이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당신의 모습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같은 빛 속에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초기 신호, 즉 불편함, 단절,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드디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 길은 직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견디기 위해 쌓아온 보호층을 벗겨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종종 혼란스럽고 불완전하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에서 힘이 나옵니다. 스토아주의는 인내의 교훈을 줍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창조를 격려합니다. 어려움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당신은 조각가이자 돌의 역할을 맡아 진실이 남을 때까지 거짓을 벗겨내고 나간다. 그리고 그 진실성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며 더 강인한 자아의 기초가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예전 자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독특한 충동이 있다면 그걸 간과하지 마세요. 그것을 방해물이나 건강하지 않은 습관으로 묻어버리지 마세요.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호출입니다. 단순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이야기를 태우고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해체하려는 의지와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려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침묵, 평온, 그리고 재창조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역사와의 연결을 지우세요. 고대 전사들이 적의 영토를 침략할 때 배를 불태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되돌아갈 길은 없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있다. 당신이 과거에 대해 채택해야 할 결심은 그런 것입니다. 안전망처럼 팔짱을 끼고 두지 말고 힘든 시기에 다시 찾지 말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 만족한 그 자아와 연결된 모든 경로를 파괴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 성장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들의 과거를 엿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성장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독성이 되어버린 familiar habits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혁은 확고부동합니다. 그것은 향수에 의해 버팀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불 정책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제공했던 모든 것을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동력이 됩니다. 반복하는 모든 생각, 변화하지 않는 모든 습관은 당신을 예전 자아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작용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기억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선택에 의해 정의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혜롭게 말했듯이 너는 마음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외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당신이 과거를 어떻게 사실화하는지를 포괄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쇠사슬처럼 짊어질 수도 있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갑옷처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불태운다는 것은 당신의 역사를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며 생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신에 나는 누구로 성장하고 싶을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과거의 정체성과 감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당신의 새로운 모습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들과의 접촉을 끊고 수년간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았던 관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생존을 위해 위안을 주었던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삭제하고 정리하고 지우는 것, 복수에서가 아니라 재생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자의 단 하나의 연결이라도 남아있다면 도전이 생길 때 당신은 되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변화는 꾸준한 상승이 아닙니다. 무너짐과 재구성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에 마음은 익숙한 습관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할 관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물질, 당신을 마비시키고 안전한 느낌을 제공했던 일상들입니다. 이때 과거와의 모든 연결은 이미 끊어져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길은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변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고 냉담하며 가혹하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기 쉬운 더 이전의 자아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두세요. 모든 사람을 당신의 미래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의 구식 자아를 경험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당신이 이전 장에 머무르기를 그만두는 순간 시작됩니다. 과거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대신 더 견고한 것을 구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독특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이 해방이 당신의 닻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기대는 높아지고 당신의 일상은 날카로워지며 당신의 경계는 신성해집니다. 당신이 너무 많거나 부족해서 늘 사과하던 이전의 자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반성해 보세요. 아직 태우기를 망설이는 다리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전 정체성의 어떤 측면이 현재의 삶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나요? 그 울림을 분노로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결국 없앨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이 뒤에 지피는 불꽃은 당신이 운명 지어진 존재가 되는데 형성을 돕는 불꽃입니다. 고독이 외로움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한 형태의 힘입니다. 이 힘은 사회가 종종 주목하는 소란스럽고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관객이 없을 때,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오직 거울에 비친 자신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발전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소음, 방해물,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삶을 채우고 자신의 마음속 조용한 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그 평화로운 상태 안에 진정한 변혁이 뿌리를 내립니다. 혼자 걷는 것은 더 이상 대중에게 당신의 선택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검증이 아닌 당신 자신의 신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을 위해 옷을 입지 않고 그들의 박수에 맞춰 연기를 하지 않으며 그들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더라도 자신의 원칙에 공명하는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군중이 진정성이 아닌 편안함 주위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쉬운 길, 알려진 것, 예상되는 것을 칭찬합니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기 시작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군중이 줄어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초월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자신의 추진력의 건축가임을 인식할 때 나오는 신성한 유형의 힘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여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사건을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 사건을 자아 수양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혼자 걷는 것이 주는 교훈입니다. 당신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침범을 허락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성격입니다. 혼자 걷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행동은 의도적이 됩니다. 트렌드나 외부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청을 더 자주 거절하게 되며 이는 원망에서가 아니라 자기 존경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되찾는 소중한 보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순간이 있을 것이고 고요함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밤이 있을 것이며 승인받지 못하는 느낌은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모든 신념은 검증을 받고 모든 불안감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발걸음마다 당신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립심. 고독은 당신을 방해 없이 취약성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 습관, 결점을 되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면은 규율의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감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잔혹한 진실 속에서 당신은 편안함으로 물러나거나 명확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혼자서 삶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면 버려질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를 마스터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전해야 할 모든 것이 전달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립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혼자 걷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를 인테로가테하고 환상을 허물고 불변의 신념을 형성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되거나 좋아지거나 구출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고독한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허울을 쌓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부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결국 모두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이 여정은 외롭지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노력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독이 연결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의 중요한 연결을 만들어주며 편안함과 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편안함은 매력적일 수 있으며 서늘한 아침의 아늑한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게 됩니다. 부드럽고 익숙하고 거의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잠재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하시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인생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당신의 감금이 될 것입니다. 약함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들어와서 휴식이나 보상,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장합니다. 조금씩 당신은 진전을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더 간단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만큼은 내일 처리할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문구는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진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단순한 그림자로 변합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편안함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정체를 키우고 정체는 쇠퇴를 부릅니다. 삶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성장도 멈춥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을 형성하고 더 탄력적이고 예리하며 더 인식하게 만든 모든 중요한 순간은 편안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전, 불편함, 그리고 당신이 견딜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곳에서 생성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정신의 전사였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힘든 겨울 훈련을 겪어야 하며 준비도 하지 않은 일에 서둘러서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인 고난이 없으면 마음이 침체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신이 약해지고 저항을 피할수록 그것이 더 낯설게 느껴지며 사소한 도전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를 훈련시켜 안락함의 유혹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통이 그 자체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여전히 취약한 부분, 아직 작업이 남아있는 곳, 진정한 잠재력을 피하고 있는 곳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기를 내면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약함의 사슬을 끊는 것은 가혹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급진적이고 불편한 정직함이여, 어디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변명을 해왔는가? 어디에서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더 쉬운 길을 선택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큰 발표 없이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힘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뤄왔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용했던 약속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뤄왔던 일에 전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분은 행동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감은 보상의 형태로 나타나며 전제가 아닙니다. 약함이 당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저함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매번 안락함보다 노력을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닌 훈련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복은 내적인 강인함을 기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고정시키는 힘입니다. 안락함은 당신이 안주하기를 원하며 약함은 동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당신이 평범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마찰, 저항,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발전의 대가는 언제나 불편함이며 안락함의 대가는 당신의 삶입니다. 1년 후에 여전히 정체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지나온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린 것에 맞서는 용기를 소환해 단단한 것으로 대체한 사람. 이제 깊게 숨을 쉬고 여러분의 삶에서 편안함이 지배하게끔 허용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일주일 동안 간단한 것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강한 자아로 가는 여정은 약함과의 거래를 멈추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에 걸맞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옛 사고방식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겪어온 프로그래밍의 산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의도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 채택한 무의식적인 신념을 포함합니다. 어린 시절의 영향, 의심 없이 받아들인 두려움,
정상으로 삼은 경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틀에 기여합니다. 분명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건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좌절을 겪을 때의 내면의 대화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손이 닿지 않는다고 조용히 설득하는 포부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불쾌하게 대우받을 때 움츠리려는 본능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습관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학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언제든지 불학습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마음이 도구로 기능해야지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분의 조건화에서 비롯되며 여러분이 매일 따르는 보이지 않는 대본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재건하려 한다면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습관으로 이어진 신념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표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려 할 때마다 옛 프로그래밍은 저항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작게 남아있게 하고 안전을 추구하라고 압박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속삭이고 야망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며 규율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것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재프로그램하는 것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신을 들으면 잠깐 멈춰보세요. 그 이유를 질문하세요. 그 믿음의 기원을 찾아보세요. 부모가 당신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전이한 것인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처리하지 못한 실패인가요? 한 옛날의 한 말이 오늘날의 선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기원을 밝혀내면 그 믿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믿음을 세울 차례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믿음을 없애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공허를 싫어합니다. 더 강한 믿음을 확립하지 않으면 오래된 믿음이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연결된 의도적인 자기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나는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절제한다라고 주장하세요. 언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기르고 있다라고 선언하세요. 매일 당신은 반복을 통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고 행동을 통해 생각을 형성하며 진행합니다. 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자기 파괴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개, 5개를 추가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바탕으로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변하고 움직임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용인되던 것들을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변화가 진짜임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환은 당신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포착하고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니,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주춤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즉 당신이 누구인지가 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주의는 당신이 적응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당신의 이성, 관점, 철학은 변화할 수 있고 변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혜롭게 언급했듯이 영혼은 그 생각의 색조를 흡수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변화를 촉진하며 당신의 본질을 형성하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현재 어떤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나요? 어떤 믿음이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정말로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전달된 것인가요? 당신이 당신의 사고 과정의 기초를 다루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잡초를 키우며 왜 아무것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지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자동 조종 장치에서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최고의 잠재력에 맞는 사고 방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영구적으로 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주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당신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며 통제 가능해질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당신은 항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누구의 영향인가요?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명확하더라도 주변이 당신의 비전을 조롱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감소시키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는 게임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매일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면서 혼란 속에서 사교할 수는 없습니다. 산만함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당신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 전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의 씨앗을 심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대부분은 정신적 정원에서 어떤 것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다가 잡초로 넘쳐나는 상황이 됩니다. 가끔 가장 위험한 영향력은 시끄러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사고를 가진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합리화를 지지하고 당신의 변화 시도를 비웃으며 너는 변했어 또는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같은 말로 당신을 은근히 끌어내리는 사람은 유머를 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걱정으로 가장한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겠다는 선택입니다. 특정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갑작스럽거나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작별 연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는 소중하고 내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존재가 나의 평화, 집중력 또는 자존감을 해치면 더 이상 당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끝. 이 원칙은 개인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접하는 미디어, 교류하는 계정, 그리고 자신을 직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두하는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의식 속에 허용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정서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집중력을 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양시키는 목소리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당신의 인맥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각 관계를 점검하고 이 사람이 내게 에너지를 주고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가 아니면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단순히 역사나 습관 또는 죄책감으로 당신의 삶에 남아있다면 재평가할 시간입니다. 충성은 지속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단지 과거가 초대를 했다는 이유로 초대를 이어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차갑거나 이기적이거나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자신의 성장보다 우선시하도록 컨디션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남을 기쁘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자연과 일치하여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정직합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뱀은 피부를 벗습니다. 오래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전을 계속해서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며 당신의 거리가 거만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강력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자신의 주변, 입력되는 정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 영향력들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당신의 평화를 마치 그것이 당신의 미래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킨다면 당신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한 확고한 루틴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성장은 갑작스런 동기부여의 불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순간 속에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정도로 강하고 목적이 있는 루틴을 통해 펼쳐집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습관이 일관성이 없다면 결과도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 하는 힘든 진실입니다. 성공은 강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강력한 루틴은 단순한 일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을 중지하고 대신 당신의 주변을 일자리에 맞추도록 조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약해지고 감정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루틴을 통해 길러진 규율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해줍니다. 스토아 학파는 루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기심, 감사하지 않는 마음, 비합리적인 행동을 만나게 될 것임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하게 세상과 소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과 고의적인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남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자기 통제는 강력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루틴이 당신의 우선사항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열망이 아니라 비전 보드가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를 기록한다면 과연 당신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저 겨우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강력한 루틴은 당신의 일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 정신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위한 시간, 집중하고 의도적인 일을 방해 없이 수행할 시간입니다. 즉,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다는 것이고 자신을 가다듬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외부 소음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10시간을 생산성 의식에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함, 명확함, 그리고 일관된 연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뚜렷한 아침 루틴을 설정하세요. 언제 운동할지, 언제 일을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도전이 느껴지는 날에도 일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그런 날에요. 그때 진정한 규율이 형성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동기를 쫓지만 모멘텀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진정한 성장의 과정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같은 행동에 헌신하는 것이며 박수가 없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기본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나중에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루틴은 당신의 앵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워질 때 그것은 당신의 중심으로 다시 이끌어야 합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은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습관은 미래의 자신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 쌓이면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고 실제의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실패하고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완벽보다 탄력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고 진정한 것을 만들고 당신의 나쁜 기분, 졸린 아침, 영감 없는 오후를 견딜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닌 안정적인 리듬으로 말이죠. 의심할 여지 없이 삶은 당신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관심을 요구할 것이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루틴이 명료성에 기반하고 목적과 일치되어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인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휘어지지만 여전히 온전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제어권을 잡으세요. 당신의 하루를 평가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듯이 당신의 하루를 구성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모호한 목표는 이제 그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놓치는 것은 배신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헌신했다는 신호입니다. 궁극적으로 위대함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관된 패턴입니다. 당신의 루틴은 이를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자기 규율과 감정 조절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이를 진정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한순간의 분노, 한시간의 산만함, 하루의 무위, 이 모든 것이 수주 또는 수개월의 꾸준한 발전을 무너뜨리는 데 충분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인식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정 조절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짓는 정신적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을 축하하고 절제를 간과하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거침없이 하세요. 이러한 감정은 우리는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것은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관계를 끊고 열망을 포기하며 장기적 비전에는 맞지 않는 일시적인 기분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이 표출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기는 충동에 질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행동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가까워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미리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감정을 반성하고 관찰하며 분석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연습은 당신이 내면과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두려움, 분노, 욕망, 어떤 것도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런 다음 선택을 내립니다. 자기 규율은 바로 이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처벌의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가치를 언더미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치다고 해서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해서 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쾌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당신의 삶에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규율은 편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에 맞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분은 변할 수 있지만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전이 있습니다. 감정과 규율의 마스터리는 고독 속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이 견뎌내는 내면의 갈등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해로운 충동에 저항해도 박수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충족 대신 절제를 선택할 때 기념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과잉 반응을 줄이게 됩니다. 당신은 발리데이션을 덜 찾게 됩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움직임, 사고, 결정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의 본질입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으며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통제하게 되면 더 큰 감정적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힘든 대화를 피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를 회피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부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노로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동기 부족으로 인해 당신의 꿈을 미룬 적이 얼마나 많나요? 수많은 약점의 순간들이 아마도 당신의 발전을 몇 달씩 잃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중대한 순간들로 운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마주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이해할 때까지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을 고정시키는 의식을 설정하세요. 일기 쓰기, 명상, 매일의 반성, 신체 훈련. 이러한 행위를 유행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과 행동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강한 개인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누가 당신의 주도권을 쥐고 있나요? 당신의 규율인가요? 욕망인가요? 당신의 논리인가요? 본능인가요? 당신의 미래 자아인가요? 현재 기분인가요? 자신을 마스터하는 사람, 그들의 생각, 감정, 행동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강한 순간뿐만 아니라 취약할 때에도 놀랍게도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인생에서 단순한 개선이 부족하다는 단계가 옵니다. 몇 가지 유익한 습관을 추가하고 몇 권의 책을 읽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위기입니다. 당신은 의상도 바꾸고 시간표도 바꾸고 심지어 식단도 바꿨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여전히 낡은 자아 개념에 따라 기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도 그 정체성은 항상 당신을 낡은 패턴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이전의 자아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규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약함에 대한 이야기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면 자신감을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발전 중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강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재창조는 단순히 성격의 일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완전히 재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자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기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로 덮인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용기를 가장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의 정의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에서 자신의 핵심 본질을 포용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벗겨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모든 라벨, 생존이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취한 모든 정체성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해왔어. 혹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같은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준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제한하며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누가 내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알려주었나요? 저는 이 제안을 어디서 받아들였나요? 제가 저 자신 버전에 집착함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하게 여겼던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거에 당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자기 연민, 수동적인 태도, 미루는 것, 정당화, 그리고 결정장애 같은 미세한 자기 파괴의 형태, 이들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단지 외관일 뿐입니다. 재창조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 그리고 꼬리표들 사이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생각, 행동, 결정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과정입니다. 작은 단계로 시작하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그 집중력으로 깨어나십시오. 그가 평온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침착하게 소통하세요.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적을 갖고 걸으세요. 처음에는 강제로 느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반복을 통해 우리는 편안함을 얻고 결국 그 편안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과거의 자아와의 협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미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가이드가 되어야지 규칙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의 자에게 발전할 용기밖에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 실수, 실패에 계속 집착하면 결국 그것을 여러 형태로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래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종종 당신의 오래된 버전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머가 넘치고 기여가 미미하며 승인을 위해 힘껏 노력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보며 조심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서사 속 역할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재창조하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하세요. 하루 동안의 행동이 당신의 선언이 아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되도록 하십시오. 명확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세요. 당신의 접근 방식이 변화하면 당신의 세상도 따라서 변화할 것입니다. 재창조는 의식을 요구합니다. 아침 루틴, 매일의 반성, 신체 훈련, 그리고 평화로운 산책.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거짓 자아를 파괴하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본질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키고 양육하며 당신의 삶을 그것에 맞추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과거에 깨진 조각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청사진을 버리고 당신의 가치, 비전, 그리고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틀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정체성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립을 포용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란 사실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어떤 멘토, 파트너 혹은 친구도 그들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들은 경청해주고 가이드를 제공하며 지원을 연장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원칙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고독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오는 고요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생각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하고 지름길을 찾고 다른 사람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자기 성찰을 피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성장에는 다릅니다. 그것은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결정, 그리고 관점에 대한 완전하고 꺾이지 않는 근본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힘을 위임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 이상입니다. 그것은 독립으로 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는 완벽한 상황이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훈련, 명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자신에게 의지할 용기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자면 자립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인정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박수, 동료의 위안이 없이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자각하고 단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적 안전, 동기부여, 정체성을 찾도록 조건화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관계, 직업, 성공에 묶어두어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이는 약함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존이 대단히 강력한 이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굽히지 않으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안정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지라도, 당신의 노력이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결과가 지연되는 것 같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헌신, 이 내적인 추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존할 때 당신은 조작에 강해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검증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켜서 맞추지 않게 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할 것이며 오직 당신만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 의존은 습득된 기술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존중하면서 일련의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디스트랙션 대신 규율을 선택할 때, 이러한 작은 승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해서 방법을 찾겠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서 결단력으로의 전환이 내적인 힘의 출현을 나타냅니다. 이는 당신이 동기를 기다리기를 멈추고 모멘텀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힘의 놀라운 점은 그 미세함입니다. 그것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고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도와 명확성, 목적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유를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고립된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약해진 것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당신이 이전의 자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사이의 경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구조를 요청하지 마세요. 내면에서부터 천천히 매일 결단력 있게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 자기 의존을 마스터하게 되면 다른 사람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고통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모든 존재, 모든 정신, 모든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견딘 고통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서 도망치거나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쾌락, 산만함 또는 인정의 필요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는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며 질문합니다.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통의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그것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호로 작용하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감정적 상처를 드러내고 애착과 약점을 밝혀냅니다. 따라서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의 표시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당신이 방해물로 인식하는 장애물은 당신의 회복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acceptance,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약함이 아니라 현실의 수용에서 말입니다. 이건 아프다. 이 경험은 내 안에 무언가를 부서뜨렸다 라고 인정하세요. 그런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이제 뭐 하지? 이로 인해 내 정체성이 결정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활용하여 나를 재형성할 것인가? 당신의 고통이 배신, 상실, 실패 또는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짐으로 짊어지며 이는 그들을 느리게 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며 비터네스, 시기와 스스피시온, 의심, 그리고 fear, 두려움을 낳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는 고통을 갑옷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닫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견뎌낸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은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때 발생합니다. 이 고통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위해 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얻거나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길러진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가장 회복력 있고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은 그 상태에 단순히 우연히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전과 역경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 거절, 버림받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꿈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들은 의미 있는 것을 세웠습니다. 사고방식, 틀,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강렬한 추진력으로, 슬픔을 회복력으로, 침묵을 통찰로 변모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협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편함을 견뎌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일찍 포기하고 고통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전에 도망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를 이겨낸다면 단순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더 정제되고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며 지혜로워지고 발전에 대한 열망이 커질 것입니다. 고통은 또한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편안한 시기에는 모두가 환호하며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습관이 흔들리는지, 어떤 믿음이 지속되는지를 목격합니다. 고통은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캔버스와 깊은 인식, 더 높은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고통을 견디고 그것에서 다시 일어설 때 사소한 걱정은 사라집니다. 실패에 대해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외부의 검증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더 심각한 것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얻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닌 차분한 권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리클레임단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숨기지 마세요. 더 깊이 파고들고 이를 포용하고 배우세요. 그것을 활용하세요. 고통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것은 목적이 되고 목적이 실천될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힘으로 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무 윤리를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오는 사람에게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변명도 축하도 연극도 없이 그저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유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한 그 커미트먼트 때문에 말이죠. 평균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편안함과 지름길, 빠른 해결책에 물린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헌신은 드뭅니다. 그래서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면 강한 근무 윤리는 단순히 일한 시간의 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을 희생하여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근무 윤리는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것입니다. 그 일은 감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하고 변치 않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유명한 동기부여 문구가 되기 전, 오래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의무이자 직업으로 여기며 소셜미디어에 방송할 것이 아니라 인격을 쌓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다스렸지만 매일 아침 반성하고 글을 쓰고 자신의 마음을 훈련할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는 영감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세우며 혼돈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단계가 아닌 단조롭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는 규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무 윤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형성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진전이 정체된 것 같을 때에도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피곤하게 깨지만 나오고 영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을 완수합니다. 실수하지만 다시 강해져 돌아오죠. 근무 윤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변명에 저항하고 산만함을 극복하며 매일의 행동을 현재의 기분이 아닌 가장 높은 기준에 맞추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정체된 채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추진력을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현실은 당신이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영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affirmations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일을 해내겠다고 약속할 때 실제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 확장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도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실행하는 것으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것은 완벽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부족할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근무 에티츠를 가진 사람은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렬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매일 밤 오늘 진전을 이뤘는가? 라고 반성합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노력은 종종 파편적인 행동의 폭발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도약이나 변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발걸음에서 비롯됩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루틴,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속시키는 리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근무 에티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축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착이라고 낙인 찍거나 당신에게 릴렉스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시하세요. 그들이 잠들게 두세요. 그들이 무의미하게 스크롤하게 두세요. 그들이 지름길을 찾으며 시간을 낭비하게 두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 동안 당신은 쌓아갈 것입니다. 5년 후에 그 차이는 단지 뚜렷할 뿐 아니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시간, 습관, 기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규율을 감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일이 하고 싶다는 충동을 기다리는 대신에 상황에 관계없이 일하는 데 헌신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당신이 매일 의도를 가지고 압박을 가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끈질긴 근무 윤리를 기르는 사람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개인들 안에는 섬세한 강도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투나 자세를 통해 이를 항상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열정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그들의 집념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쉬워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하게 정의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흥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관없이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은 저항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하도록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이 사고방식을 뒷받침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욱 중요하게는 편안함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목표는 강인함입니다.
세네카가 쓴 대로 어려움은 몸을 다루듯이 마음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가혹한 현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은 어려움을 그들의 성격의 중요한 측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합니다. 이 여정은 하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매끄러운 길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도전을 기대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에 대비하게 됩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맞서며 그것을 견디며 숨을 쉬고 이것이 성장의 비용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더 간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단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지속하는 이들을 구별짓는 것은 그들의 명확함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싶을 때조차도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편안함을 넘어 자아를 초월하며 변명을 가립니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구속의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이전의 자신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여정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들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도전이 생길 때 그들은 멀어지지 않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들은 감정과 협상하는 것을 중단하고 동기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이상적이어서가 아니라 행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함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발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아마도 몇 년 동안도 말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사람들은 오직 결과에 의해서만 자신의 발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렬을 통해 인정이나 찬사와는 무관하게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통해 평가합니다. 그들의 구축은 박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영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가 단순히 포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타협, 산만함, 완벽주의 또는 행동 대신 준비의 끝없는 사이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끈질긴 사람들은 이러한 함정을 식별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자신을 속일 때를 알아보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에 대응합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시작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들은 패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운 교훈을 가져가고 자신의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짓눌리지 않고 새롭게 다짐한 열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단지 또 다른 반복, 또 다른 구축 블록, 또 다른 배운 교훈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대신 그들의 여정에 흡수합니다. 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뛰어난 재능이나 가장 빠른 능력 혹은 가장 날카로운 지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기 충족적이 됩니다. 매일 그들은 근면함, 희생, 그리고 아무도 그들이 물러나지 않기를 비난하지 않을 때라도 조용히 내린 선택을 통해 이 믿음을 검증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언제 보통 포기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어떤 자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threshold를 넘기 시작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도하는 사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상은 즉각적으로 당신의 노력을 보상해 주지는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구축한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규율, 힘, 성공이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 안의 조용한 불꽃은 부드럽게 이렇게 외칩니다. 계속 나아가라. 당신은 우연히 스스로를 재창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느 날 아침에 당신이 항상 존경했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고독과 침묵의 순간이 필요하며 타인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보입니다. 그 비전, 그 내적인 기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전 자아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 당신이 만드는 미래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욕을 받아들이고 포부를 미루고 자신에게 약속을 어기고 두려움으로 변명했던 사람은 끝났습니다. 경멸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장은 그의 인내에 의존하지 않으며 당신의 성장에 의존합니다. 이 대화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동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힘은 장애물을 허물면서 생겨납니다. 진정한 변형은 사람들이나 습관, 생각, 편안함, 그리고 과거의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지만 정체되게 했던 모든 약한 변명을 놓을 용기를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의 정체성을 태우고 흔들림 없는 명료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가능한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아닌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그것은 당신이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더 정제되며 더 조화롭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의 짐을 짊어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묻고 상승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당신의 미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